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정현숙 어르신은 올해 74세이시고 서울 아산병원 한방클리닉에 오시기 전까지 남편 걱정으로 몇 년을 마음 졸이며 보내셨습니다. 남편분은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콧노래를 부르며 마당을 쓸고 아내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걸을 만큼 활기찬 분이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녁이 되면 소파에 무너지듯 앉아 꼼짝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이 늘 피곤하다고 투덜대며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켜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뭔가 이야기를 걸어도 힘없이 고개만 끄덕이셨고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정현숙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현숙 어르신은 남편분의 변화가 정말 걱정이셨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주말이면 부부가 함께 등산을 다니고 저녁마다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남편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손길이 더 이상 반기지 않았고 밤만 되면 침대에서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정현숙 어르신은 처음엔 자신이 늙어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분의 피로감이 심해지고 아내를 향한 관심이 사라지니까 부부 사이에 무언의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정현숙 어르신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방법을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세대에서 많이 쓰던 매실차를 한번 마셔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녁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남편 앞에 놓아드리기 시작했는데 정현숙 어르신은 그저 남편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하지만 2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분이 텔레비전 앞에 누워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내 곁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몸이 가볍지? 오랜만에 당신이랑 드라이브 한번 가고 싶소.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정현숙 어르신이 얼마나 기쁘셨을지 저는 한의사로서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남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신호였던 거죠. 그 후로 정현숙 어르신 부부는 정말 변했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차를 끌고 나가 드라이브를 하고 저녁마다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분의 얼굴도 밝아졌고 아내에 대한 관심도 되살아났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의료진들이 하는 일이 약을 처방하고 치료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생활 속 작은 지혜 하나가 부부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30년간 남성 건강과 노년 활력 회복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한의사 정수연입니다. 올해 62세로 저 자신도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의료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예전의 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정현숙 어르신처럼 남편의 기력 저하로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스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남성분들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싼 한약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식탁 위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속에 이미 수백 년을 이어온 비방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더욱 활기차고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혜 말이에요. 남성의 나이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먼저 혈관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유연하고 탄성이 있어서 혈액이 빠르고 부드럽게 흐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 내피가 경직되면서 혈류가 약해지는 거죠. 또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20대를 정점으로 해서 매년 1%씩 감소한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 20대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고 봐야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남성의 신체와 정신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부부관계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신경계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남성의 활력은 신경과 혈관, 호르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3가지 시스템이 모두 함께 노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율신경계도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혈류 조절 기능도 약해지고 호르몬 분비도 감소하는 거죠. 또한 피로가 누적되면서 근본적인 컨디션 자체가 떨어지게 돼요.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은 정말 피로하잖아요.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과도한 업무량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는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기초대사가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결국 남성의 활력까지 영향을 받는 거죠. 사람들은 정력이라 하면 인삼, 홍삼, 녹용 같은 비싸고 구하기 힘든 재료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것들이 남성 활력 회복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고 현대의학 연구로도 그 성분이 혈관 확장과 남성 호르몬 활성에
직접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로 그것.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매실입니다. 매실청을 따뜻한 물에 풀어 마시는 매실차가 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매실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하지만 한의학 고전인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실은 생기를 북돋우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며 피를 고르게 흐르게 한다. 또 옛사람들은 매실을 두고 속을 시원하게 하고 아래로는 혈맥을 열어주며 위로는 기운을 머리끝까지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해학적으로는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매실은 속은 편안하게 하고 부부는 더 불편하게 만든다. 왜냐면 매실을 마신 남편이 밤마다 힘을 되찾으니 아내가 도리어 곤란해졌다는 농담이지요. 실제로 우리 선조들은 매실의 효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의료 기록을 보면 정력 회복을 위해 매실을 많이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양반들의 개인 일기에는 저녁에 정력이 떨어져서 고민하던 분들이 매실을 먹은 후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만큼 매실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경험한 효과 있는 비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매실이 어떻게 남성의 활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실의 풍부한 구연산은 피로를 빠르게 풀어줍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 때는 포도당이 크랩스 사이클이라는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면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근육이 경직되고 몸이 무거워지고 결국 혈류까지 약해집니다. 매실 속의 구연산은 이 젖산을 분해해서 피로부산으로 빠르게 전환시켜요. 그러면 피로물질이 제거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거죠. 더불어 혈류도 원활해지니까 남성의 활력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겁니다. 둘째, 매실 속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어요. 남성 활력의 근본은 곧 혈관의 문제입니다. 성기능이라는 게 결국 혈액이 특정 부위로 빠르게 몰려가야 가능한 생리현상이잖아요. 매실의 폴리페놀은 혈관 내피에 있는 내피세포를 자극해서 일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일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넓혀주고 그러면 혈류가 빨라지고 혈액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결국 매실은 남성 기능에 필요한 혈류량을 증가시켜 지속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셋째, 매실은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음식 소화를 돕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화 기능이 얼마나 남성 활력에 중요한지 아세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면 우리 몸이 음식을 처리하는 데만 에너지를 써버려요. 그럼 다른 부분에 쓸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특히 남성의 활력은 내장기관의 컨디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매실은 위장에 유산균을 늘려주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시키므로 전반적인 컨디션을 최적화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면 밤에 기운도 생기고 활력도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조선시대 양반들의 일기에도 매실한 복음으로 다시 붉은 기운이 돋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술로 지친 몸과 풀린 힘을 매실 한 잔이 되살려 주었던 겁니다. 저 역시 임상에서 수많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항상 피곤하다며 아내와의 시간을 자꾸 피했어요. 부부관계를 회피하는 이유를 여쭤보니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 심리적 압박까지 생기니까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제가 권한 건 값비싼 약재가 아닌 매일 저녁 한 잔의 따뜻한 매실차였습니다. 특별한 처방약도 아니고 그냥 마트에서 쉽게 사올 수 있는 매실청을 따뜻한 물에 풀어 마시라고 했어요. 2달이 지났을 때 그분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씀했습니다. 원장님,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매실이 가진 힘이에요. 또 다른 어르신 사례도 있어요.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계셨어요. 아내분과 대화도 단절되고 부부관계도 오래 없었다고 하십니다. 제가 이 매실차 요법을 설명하고 매실청을 직접 드린 후 꾸준히 마시라고 했어요. 1달 반 정도 되었을 때 아내분도 함께 오셨는데 남편분이 달라졌다며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부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한의학은 언제나 배합을 중시합니다. 음양의 균형처럼 하나의 재료가 가진 장점을 다른 재료가 보완해줄 때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매실에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3가지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강편입니다. 생강은 매실과 만났을 때 정말 신기한 효과를 만들어요. 매실의 산미와 생강의 알싸한 매운맛이 만나면 위장을 데워주고 아랫배로 혈류가 몰리게 합니다. 옛사람들이 생강은 피를 움직이고 매실은 피를 머무르게 한다고 했죠. 2가지가 함께할 때 혈관은 더욱 유연해지고 활력의 지속력이 길어집니다. 생강의 작용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혈관 내피를 자극해서 혈관을 확장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복부와 골반 부위의 세동맥이 확장되면서 그 부분으로 혈류가 집중되게 돼요. 그래서 생강을 마신 후에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혈류가 집중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한 생강은 우리 몸의 심장 박동을 촉진합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처럼 내보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남성의 활력이 필요한 혈류량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거죠. 몸이 차가운 분들, 손발이 자주 냉한 분들께 특히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제 진료실에 많은 환자분들 중에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이 매실차에 생강을 넣어서 마신 후 정말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밤에 기운이 생기고 활력도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생강의 또 다른 효과는 소화 촉진입니다. 생강은 위장에 자극을 주어서 소화 효소의 분비를 늘려줘요. 그래서 매실과 생강을 함께 마시면 소화가 정말 잘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소화가 잘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 흡수가 효율적이 되고, 그러면 전반적인 체력과 활력이 향상되는 거죠. 둘째는 계피가루 한 꼬집입니다. 계피는 혈관 내피를 확장시켜 피가 빠르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계피의 특유의 향은 신경을 이완시켜 긴장감을 풀어주니 심리적 원인으로 힘이 꺾이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매실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마시면 천연 활력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피의 과학적 작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말데히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해요. 첫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도 건강해지고, 혈관이 건강하면 남성의 활력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남성 기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항염증 작용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있으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혈류가 약해져요. 계피의 항염증 성분들이 이 염증을 줄여주니까 혈관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경 안정화입니다. 계피의 향이 뇌의 불안 중추를 자극해서 신경을 이완시켜요. 스트레스나 심리적 부담이 큰 분들의 경우 심리적 요인이 남성의 활력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계피가 심리적 안정을 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활력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셋째는 꿀에 절인 대추 슬라이스입니다. 대추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보혈식품입니다. 꿀에 절여 달콤함을 더한 대추 조각을 매실차에 띄워 드시면 기운 보충과 더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대추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추에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폴리사카라이드 등 다양한 유효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합니다. 첫째, 대추의 사포닌은 신경을 안정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우리 몸이 코르티솔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높으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한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즉, 스트레스가 높으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대추가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둘째, 대추의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 혈류가 약해지는데 대추의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을 보호해줘요. 셋째, 대추의 폴리사카라이드는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마음이 머문다고 하는 부위가 심장인데, 심장이 튼튼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자신감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장이 튼튼하면 혈액을 펌프질하는 힘이 강해지니까 혈류도 좋아지는 거죠. 이 세 가지 조합, 즉 생강과 계피와 대추는 모두 마트에서 흔히 구할 수 있지만 배합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매실이 피로를 풀고 혈류를 잡아주고, 생강이 기혈을 움직여 열을 더해주며, 계피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대추가 기운을 채워주니 말 그대로 사방에서 남성 활력을 지원하는 군대가 되는 셈이지요. 제가 본 임상 사례 중에 정말 인상 깊은 케이스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있었는데 아내분도 함께 오셨어요. 처음엔 아내분이 남편을 끌고 온 거였어요. 남편분이 몇 년을 힘든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부부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매실, 생강, 계피, 대추 조합을 설명해 드리고 직접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남편분이 꾸준히 마시셨는데 2달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어르신 부부가 다시 왔을 때 아내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제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술자리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 아내 얼굴 보는 게 기다려진대요. 그만큼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부부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매실비방을 언제, 얼마나 마셔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먼저 시간입니다. 남성 활력은 단순한 순간의 기운이 아니라 하루 종일 쌓인 피로, 소화 상태, 혈류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매실차는 저녁 식사 후 30분쯤 지나 몸이 안정될 때 한 컵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너무 차갑게 마시면 위장을 냉하게 만들 수 있으니 따뜻한 물에 매실청을 풀어 마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따뜻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우리 몸의 혈관이 이완되고 혈류가 더 잘 흐르거든요. 물의 온도는 대략 50도에서 60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입과 식도에 자극을 주니까요. 양은 150에서 200ml, 컵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이라 욕심내서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커지진 않습니다. 매실청의 양도 대략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 정도면 적당해요. 그리고 만들 때는 생강은 얇게 썬 조각 한두 개, 계피는 한 꼬집, 대추는 한두 알 정도를 넣으면 돼요. 빈도는 일주일에 서너 번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활력은 단기간의 불꽃이 아니라 혈관과 기력의 체질 개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마신다고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우리 몸의 세포가 변하고 혈관이 재생되려면 최소한 2달에서 3달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야 하는 거죠. 또한 음식 궁합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실차를 마실 때 무거운 음식을 방금 먹었다면 피하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매실차를 마신 후 30분 안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급적이면 저녁 식사 후 소화가 된 상태에서 마시고 그 후로는 가벼운 음식만 섭취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방이라 해도 과하면 아니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들입니다. 첫째,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매실 자체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한데 좋다니까 더 마셔야지 하다가 속 쓰림이나 위역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차를 마시기 전에 꼭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해요. 둘째, 당분을 조심하십시오. 시중 매실청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마시는 건데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게 또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희석 비율을 조절하거나 꿀이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혈당 측정을 해가며 마셔야 합니다. 셋째, 체질에 따른 구분이 필요합니다. 매실은 몸을 서늘하게 식히는 성질도 있습니다. 평소 몸이 차고 손발이 냉한 분이라면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 마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을 좀 더 넉넉하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오히려 시원하게 즐기는 것이 맞습니다. 열이 많으신 분들은 생강은 조금만 넣고 대추를 좀 더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몸은 모두 다르니까 자신의 체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넷째,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혈액순환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은 매실과 생강, 계피 조합이 혈류에 직접 작용하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약의 효과가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다섯째,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 대수술을 하신 분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한 분들은 이 차를 마시기 전에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상황은 다르니까요. 여러분 중에서 이미 시도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도 매실청이 냉장고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너무 복잡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따뜻한 물에 매실청을 풀고 생강 한두 조각 띄우고 계피 한 꼬집 뿌리고 대추 한두 알 넣으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정현숙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정현숙 어르신은 제게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제 남편이 예전처럼 저한테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손잡고 걷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분이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전에 남편 활기차고 다정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비싼 약을 처방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놓치고 있는 지혜를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현숙 어르신께 매실차 비방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 차 한 잔이 남편분의 몸을 깨울 겁니다. 그리고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따라서 깨어납니다. 정현숙 어르신은 그날부터 저녁마다 따뜻한 매실차를 남편분 앞에 놓아드리기 시작했어요. 생강과 계피와 대추까지 넣으신 그 차 한 잔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처음 한 달간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남편분이 느린 속도로 변하고 있었던 거죠. 2달째 들어서면서 아내분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집에 오면 피곤해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3달째가 되었을 때 남편분이 아내분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요즘 내 몸이 너무 좋은데? 너랑 저녁에 산책을 좀 나가자. 정현숙 어르신이 그 말을 듣는 순간이 얼마나 기쁜 순간이었을까요? 남편분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아내분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2달 뒤, 정현숙 어르신이 남편분과 함께 내원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직접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아내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한의사로서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현숙 어르신 부부는 그 후로 정말 달라졌어요.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나가고 저녁마다 손을 잡고 산책을 다니고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정현숙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남편을 걱정하던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졌으니까요. 여러분, 정력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값비싼 보약이나 화려한 약물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곁에 두고도 소홀히 했던 생활 속 작은 지혜였습니다. 매실차 한 잔에 담긴 힘, 거기에 더해진 따뜻한 생강과 계피, 대추의 조합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남성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삶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순히 발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몸이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 같은 느낌, 아내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 이런 심리적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이 작은 루틴이 가져다주는 건 부부 사이의 온기와 설렘,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존감입니다.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값진 선물이지요. 혹시 지금도 내 나이에 무슨 하고 주저하고 계신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은 관리하는 만큼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더 가볍고 밤은 더 길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도 돌아오고 자신감도 되살아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매실차 한 잔 앞에 생강 한 조각, 계피 한 꼬집, 대추 하나를 준비해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활기차고 더 따뜻하고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시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지를 느껴보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의학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한의사 정수연이었습니다.